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나무깎을록이라는 한자 들어간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자 자체가 좀 특이하죠? 나무깎을록 들어간 한자 록 발음하는데요. 자, 한번 모아서 같이 익혀보시지요. 경희사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191쪽에서 192쪽까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시작하시죠. 첫 번째, 나무깎을록 정확히 아셔야 되고, 풀록, 기록할 록, 녹록 이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다 록이죠. 그 다음 돌 많은 록, 조개풀 록, 책상자 록, 벚길박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무깎을 녹자는 모양이요. 이렇게 윗부분이 돼지머리 개라는 한자의 변형이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인데요. 보통은 이 첫 번째 걸 많이 씁니다. 돼지머리 개자의 변형이고요. 정말 돼지머리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보통 돼지머리 언제 쓰죠? 네,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쓰죠. 그 돼지머리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래 물수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걸로 나무를 이렇게 깎았더니 나무, 즉 고로쇠물처럼 뭐가 습기 있는 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얘만 쓰지 않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록 발음이구나, 이런 발음 역할하는 부스이구나, 이게 들어가서 딱히 뭔가를 주는 것보다 발음 역할을 하는구나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긁었더니 물이 나온다, 깎았더니 물 수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게요.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 껍질을 벗겼더니 진액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푸른 녹자를 볼게요. 앞에다가 실을 집어넣고 녹자 발음 그대로 했어요. 나무 껍질을 뿌리 잎으로 푸른색 실을 만든다 해서 나무 껍질로 어떤 실을 만든다라고 했지만 조금만 더 변형을 좀 해볼게요. 실이라는 게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아주 두꺼워도 뭐 얼마나 두꺼울까라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실만큼 나무 껍질을 살짝 벗겼다고 해봅시다.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껍질을 실오라기처럼 그렇게 얇게 벗기면 그 나무의 가지가 푸른빛이 좀 있지요. 그래서 푸른빛 나는 실로 이렇게 벗겨도 푸른빛 나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셔서 녹자를 보시는데요. 녹색이라든지 엽록소라든지 녹음하다 할 때, 이때 녹음이 동음이어가 하나 있죠. 소리를 녹음하다는 녹음이고, 이거는 푸른 녹자의 그들음이니까 푸르른 5월에 아주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녹음이 우거지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녹음이고요. 초록색이고요. 녹색이나 초록색이나 다 푸른 빛깔이에요. 녹지대, 푸른 땅이죠. 그래서 푸른색, 개인적으로 정말 파란 계열, 녹색 계열 좋아하는데요. 푸른색 너무 예쁘죠? 기록할 녹자는 앞에다가 쇠금을 집어넣고 깎을록을 합니다. 근데 깎다가 정확히 좀 여기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쇠로 만든 청동 그릇이나 종이에 글을 새겼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 외나라가 침범했으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파병을 하는데요. 그렇게 파병을 했다는 증거를 유물이 발견되는데 호명 그릇이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연호가 써있는 그릇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그릇에 글씨를 새겨 놓아서 내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표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쇠로 만든 청동 그릇에 글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고요, 녹화하는 거고요, 녹음하는 거고요. 재밌지 않나요? 녹화 보세요. 기록하려 그림화. 지금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기록하면서 음성을 같이 녹음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녹화와 녹음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유튜브예요. 조선왕조실록 할 때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기록하다는 걸 습관화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라고 책에서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십니까? 저도 최대한 좀 많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가계부도 쓰고, 뭔가에 내가 감사하는 감사 노트도 쓰고, 좋은 글귀 나오면 글귀도 베껴 쓰고 여러 번 이렇게 뭐 쓰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확실히 안 할 때보다 할 때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나중에 보고 싶을 때 했나 안 했나 할 때 찾아봤을 때 확실히 그 기록을 따라갈 건 없더라고요. 기록하다. 옛날에는 그 펜 이런 것보다 이런 단단한 쇠로 만든 것들에 뭔가 더 날카로운 쇠로 기록을 했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녹록자인데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한자예요. 앞에다가 보일시. 자, 이 보일시가 들어가면 조상이나 신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그 다음 나무 깎을 녹자는 여기에서 록 발음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신이 복을 주다. 조상이 복을 내려주다. 그것이 바로 녹봉과 봉급인데요. 고대 사회를 보면 내 조상이 아주 고위 관리이면 나는 그 고위 관리 때 가졌던 내 조상의 재산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명 금수저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받는다는 표현에서는 녹음 제도가 있는데요. 녹봉, 봉급 이런 것도 지금도 뭐 재벌집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대로 갖다 받으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조상 덕을 봤다. 그래서 녹봉 봉급을 얻었다라는 말인데요. 녹봉 관원에게 1년에 계절 단위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뭐 땅을 받기도 하고요. 집을 받기도 하고 뗄나무를 받기도 하고 비단을 받고 곡식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급으로 마을 하나를 다 갖습니다. 마을을 다 가져요. 노동력까지 다 가져요. 그런 걸 노급이라고 하고요. 복록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조상 덕으로 내가 받는 봉급들, 재산들을 복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일시 조상 한번 잘 만나서 노급을 엄청 받는 거예요. 녹봉을 녹록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내 고위 뭐 조상이 잘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투정하지 말고 내 후손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우리 조상 대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저부터 내 시대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요 젊은이들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그닥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적당히 자기 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터치 없이 잔소리 없이 내가 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돌마늘 녹자를 좀 볼게요. 앞에다가 돌석을 쓰시고 나무 깎을 녹을 써서 녹발은 그대로 갔고요. 돌이 나무를 깎는 듯한 모양이다 해서 녹록 이렇게 쓰는데 아유 삶이 녹록치 않다 이름을 들어보시죠.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모양 만만하고 상대하기가 쉽다 해서 쉽게 여겼는데 녹록치 않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녹록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돌 모양 녹자를 쓰기도 하고 기록할 녹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녹록치 않다 한글로 많이 쓰는데 한자로 변환할 땐 두 개 다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개풀 녹자인데요. 풀 이름이고요. 나무를 깎으면 나오는 풀은 조개풀이다. 벽과에 속하는 풀이고요. 녹죽이라고 해서 푸른 대나무인데 진짜로 이것도 녹죽을 찾아보면 우리는 보통 이걸로 아시죠? 푸른 대나무. 그런데 동음이어로 풀과에 속한다고 해서 풀초를 집어넣어서 녹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훨씬 많이 써요. 책상자 녹자인데요. 대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아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기록한 책들 다 어떻게 상자에 잘 넣어야죠. 대나무 직관으로 기록해 놓고 보관하는 책 상자입니다.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얼마나 잘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녹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관련된 서적들을 녹도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이렇게 책 상자에 넣어놓은 기록물이라고 생각하는 한자입니다. 어렵죠? 사범자입니다. 자, 여기 벗길박자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앞에다가 나무 깎을 녹자를 쓰고 뒤에다가 칼도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통 칼로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박제를 뜻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어디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사자 아니죠. 근데 사자 모양 똑같죠. 아래 내장을 다 빼고 이것을 다 뭐 처리를 해서 이 겉모양만 살려놓는 것들이 박제를 뜻하는데요.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겨 썩지 않도록 처리한 후 솜따의 심장 속에 넣어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이런 박제를 우리가 벗겼다라고 할 때 칼도를 사용해서 씁니다. 여담인데요. 저 어렸을 때 좀 잘 사는 집 친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TV 있냐, 에어컨 있냐, 냉장고 있냐 이거 조사했었거든요. 가정조사서에. 그런데 걔네 집은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더 신기한 건 에어컨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구경하러. 근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자마자 엄청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독수리가요, 거실에 엄청나게 크게 TV 쪽 위에 걸려 있는데 살아있는 눈처럼 생긴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새가 거기에 앉아 있는 줄 알고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 당시에 걔네 집은 좀 밝지도 않고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독수리 눈을 하고 있는 게 거실에 딱 가자마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랄게요. 그다음부터 걔네 집에 안 갔어요. 에어컨 있고 TV 있어도 절대 안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박제에 대한 기억이 저는 무섭습니다. 상당히. 여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무가꿀록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한자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